위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장로님 이번 주에도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예. 그중에도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 수사 특별검사가 기억력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었었죠. 이번 주에. 네. 예. 그리고 지난 12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발언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또 장로님의 생각들 또 저희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한인 2세 그 변호사인 그 로버트 허 네. 그 친구가 그 바이든의 그 기밀 문서를 이제 허락 없이 그 법을 어기면서 소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특별 검사를 했죠. 네네. 그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의회에서 그 증인으로 불러서 정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이번 주에 본 그 한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이제 가슴이 철렁한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 갤럽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론조사는 그 갤럽 한국에 있는 갤럽하고는 이름은 같은데 그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갤럽이 작년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성인 18살 이상의 성인 미국 성인들 12,145명을 상대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론조사하면은 한 1,000명 정도를 샘플 사이즈로 잡는데 굉장히 큰 여론조사였습니다. 1년 동안 미국의 성인 18세 이상 성인 12,145명을 상대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은 LGBTQ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혹은 양성애자 이런 것들이 당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걸 성적 취향이라고 그러나요? 네. 성적 취향을 LGBTQ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봤어요? 네. 예. 근데 보면은 그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죠. 네. 그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세대별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79살 이상 되신 분이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상대로는 이제 1.1%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 59살부터 78살까지 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이 2.3% 그리고 젠지 66년부터 8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4살부터 58살까지 4.5%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 그리고 밀레니얼스 그 81년부터 96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28살부터 43살까지 그분들은 거의 10%입니다. 네. 9.8% 그리고 여성은 12.4%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린 그 세대인 젠지 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 현재 18살부터 네. 27살까지 젊은 친구들이죠. 우리가 젠지라고 하는 네. 그분들은 22.3%가 자신이 동성애자다 혹은 양성애자다 혹은 트랜스젠더다라고 생각한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28.5% 거의 3분의 1이 네. 거의 3분의 1이 네. 나는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 보면은 세대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하나의 그 추세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이 12,000명 그 여론조사를 받으신 12,000명 전체를 보면은 미국 성인 전체에서 7.6%가 나는 LGBTQ라고 생각한다.
한 10년 전보다 2012년에 조사한 것보다 10년보다 배가 넘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 이론자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계속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게 또 기성세대에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젊은 친구들 젠지 18세부터 27세까지가 여성은 거의 3분의 1이 네. 자신은 동성애자다 혹은 양성애자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젊을수록 이런 수치가 더 나오는 것은 앞으로 18세 현재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그들이 성인이 되면은 더 많은 숫자가 그런 대답을 그러겠죠. 하겠죠. 예, 네. 그것은 무슨 효과냐?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그 이전부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공립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나 여러분이 보시는 넷플릭스나 이런 TV의 드라마라든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그리고 소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라든지 양성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네.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지금 젊은 세대 젠지가 22% 여성은 거의 30%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이슈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동성애 이슈는 이미 많은 교회 그리고 일부 교단을 벌써 물들였고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네. 이게 벌써 이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성경적인 그런 교단들 쪽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PCA라든지 그런 교단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 이슈로 해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일부 교회가 그 이슈화 하다가 교단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복음 방송을 듣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참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가파른 그런 추세로 이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비정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저도 최근에 저희 이웃에 어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처음 이사 오신 분에게 이제 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제 노크를 하니까 젊은 백인 친구가 한 3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남성 백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남성인데 제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래 전에도 제 친구들 가운데서는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제 버젓이 이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되었다. 뭐 이 20대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성장한 20대 자녀들 중에서 특히 여성인 자녀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것이 정상이라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성경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교육 이 자료도 네. 제가 이제 소율의 문답. 설명해 드리고 네. 그랬죠.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또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영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특히 교단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바이든 그 특검 로버트 허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 미 연방 법무부가 습격을 FBI가 그 많은 그 무기를 총기를 들고 습격을 해서 그 집에 가지고 있던 퇴임 시에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비밀 문서를 내놔라.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고 이제 그래서 기소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있으면서 또 그 이전에 그 연방 상원의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그 이 비밀 문서, 국가 비밀 문서를 집에 소유하고 있었다. 그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을 그 형평성을 위해서 조사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바이든 법무부가 특검을 만들어서 그래서 로버트 우리 한인 2세를 이제 그 특별 검사로 임명을 하고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내놓은 발표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가기밀 문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무부의 그 policy 정책대로 이것을 그 기소했을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그 법무부의 이 정책인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이 너무 없고 너무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재판을 기소를 했을 경우에 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 서로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날 그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하원의 위원회에서 이번을 정인으로 불러서 그 자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언을 했는데 네. 많은 질문을 했고 많은 답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럼 너희가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바이든은 무죄라고 너희가 그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로버트 허 이 특검 검사는 그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고 의도적으로 국가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소유를 했기 때문에, 소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겼지만은 그러나 아까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그 친구를 이제 공격을 했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면 이 트럼프와 비교해 볼 때에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은 이제 그 문서를 국가기밀 문서로 클래시파이하거나 디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충분히 그를 대통령으로 임직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과거의 대통령들이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퇴임할 때에 그 많은 기밀 문서를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네. 기억력을 회고록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서 실행일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이 형사,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이 형사로 기소를 하지 않고 민사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 퇴임한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 변호사팀끼리 서로 이제 그 negotiate, 그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은 민사 소송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형사 소송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많은 이제 발언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이제 이 로버트 허 이 친구가 한인 2세인데 처음에 그 정언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그 이 말을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그 한국에서 부모님이 네네. 이민 온 분의 나는 그 2세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그 이 미국의 한국의 전쟁 동안에 많은 미군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늘 미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민적인 그런 역사를 이제 설명을 했고,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연방 판사로 임명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너 그러려고 지금 트럼프 편에 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몰아붙여서 네. 상당히 이제 그 친구가 로버트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네.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나는 공정하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기 집이 이제 그 델러웨어도 있고 버지니아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연구소를 이제 그 중국 정부나 외부에서 이제 돈을 대고 연구소를 차려놓은 것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하고 델러웨어 유니버시티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여러 곳에 그 기밀 문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퇴임한 후에는 이 그분이 대통령을 지내고 퇴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밀 문서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이 특검을 한 검사가 얘기는 그 이 부대통령에서부터 퇴임하기 전부터 그 유령 저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유령 저자를 고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게 자기의 그 부대통령 재임 시 상원 의원 재임 시의 그 레거시 업적을 정확하게 그 회고록에 남기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 같다.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이다. 지금까지는 최근에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나는 그 국가 기밀 문서를 가져가지 않았고 그리고 유령 그 이 작가에게도 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 유령 작가가 그 이 회고록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이 부대통령 내려온 이후에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대화한 것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지하실에서 내가 그 우리 그 기밀 문서를 찾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다는 이제 그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제 특검 과정을 검사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것도 대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는 장로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인, 그 기억력 나쁜 노인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의도적이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이슈가 다뤄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검사의 특검에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 이 백악관의 변호사들이 이분에게 이 보고서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이 굉장히 그 안 좋다라는 네네. 그런 표현을 빼달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네. 예, 그러나 자기가 그 이틀에 걸쳐서 바이든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을 그 재판에 붙이면은 배심원들을 설득시킬 그런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것일 뿐이지 분명히 이것은 그분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때문에 노령화된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보고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나 백악관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번 의회 이 정원에 있은 이후에도 굉장히 왜 어떻게 그 나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그런 식으로 네네. 이제 역정을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시간이 이제 또 저희가 얼마 남질 않아서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 돼서요. 지난 11일에 백악관이 2025 회계년도 연방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 제안서를 보기 전에 먼저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통령의 경제 평가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38%고요. 트럼프는 68%로 이제 현저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중산층을 위한 좀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예산안은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 의회에 그 제출한 예산안은 이제 올해 10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2025년도에 네네. 그 내년의 예산을 위해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예산안이 결정될 때까지 공화당 그 의회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야 네, 되겠죠. 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이슈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이 연방 그 예산에 연방 정부의 예산은 거의 뭐 한 25% 30% 정도의 적자 예산이다. 그러니까 늘 수입이 지출보다 거의 30% 정도 적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달 2월달 올해 2월달에 우리 국가 채무를 위한 한 이자의 지출만 그 2월 동안 걷어들인 그 개인의 그 인컴 텍스 그 수입세의 63%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방 정부의 수입은 이 개인들이 내는 인컴 텍스가 거의 이제 반을 차지합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라든지 페롤 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는 인컴 텍스 국가 그 연방 정부에 내는 그 페럴 인컴 텍스가 그 국가 그 이 연방 정부 수입 예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그 이 우리가 지불한 그 국가에 낸 그 이 개인 그 인컴 텍스의 63%가 이자로. 국가 채무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34 trillion dollars, 34 trillion dollars, 엄청난 그 GDP보다 더 많은 이제 그런 액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지출안보다 그 지출이 20%가 증가한.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난 4년 동안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 뭘 주려고 합니다. 공짜로 주려고 뭘 이렇게 대신 돈을 내주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자꾸 좋아하니까 이제 받는 그 유권자들은 좋아하겠죠. 좋겠죠. 예. 네. 정부에서 자꾸 돈을 준다고 네.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수입이 국가가 정부가 수입이 넉넉한 가운데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과 같이 거의 30% 정도의 적자 예산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1년 예산 중에서 지출 예산 중에서 그 이 이자 국가 부채의 이자 지불하는 데만 거의 10%가 지금 써지고 있는, 그래서 네. 거의 국방비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도 계속해서 정권을 가진 쪽에서는 이런 정부의 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이제 이런 이것은 뭐 한국에서도 우리가 보는 현상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보는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네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라. 뭐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공화당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번에 제출한 바이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해서 이 공화당이 다수인 이 하원 공화당이 제출한 그런 그 예산을 보면은 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의 예산안은 지출을 작년에 비해서 20%를 늘렸는데 네.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14 trillion dollars, 14 trillion 달러를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 국가 채무 액수를 거의 반의 정도를 줄이겠다 10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양 정당의 예산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이제 공화당은 책임 있는 이 fiscal policy, 재무 정책을 쓰자.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버짓, 그 밸런스드 버짓, 균형 잡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매년 이렇게 30% 정도의 적자 예산을 세우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이 국가의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해야 되는 이자도 굉장히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도 보면은 이거 부자 증세를 그러니까 지출을 작년에 비해서 20% 올리면서 세금도 올리겠다. 그래서 그 민주당은 별명을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tax and spend 하는 정당이다. 세금을 더 올리고 그래서 돈을 쓰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별명에 충실한 그런 예산안을 바이든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양 정당의 차이, 예산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공화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셜 시큐리티나 여러분이 지금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자꾸 긴축을 하려고 그런다, 줄이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표를 줘야 된다,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집권을 다시 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공화당의 실제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소셜 시큐리티나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없고 그러나 앞으로 받을 젊은 층들을 위해서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2045년 이후에는 돈이 다 떨어진다, 고갈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뱅크럽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조차도 결국은 혜택을 받는 액수가 줄어들든지 그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재무 정책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재무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늘 좀 책임 있는 재무 정책을 쓰자.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민주당은 늘 정부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빅 거버먼트라고 하죠. 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고, 공화당은 반대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스몰 거버먼트.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임금도 올리고 높이고 이제 그런 시장에 맡기는 그런,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아니고 시장이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쓴 나라들은 과거에 소련이라든지 현재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큐바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그 정권들이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결과가 어떠냐? 그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분들의 생각은 정부가 시장보다, 정부가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유권자들이 기가 솔깃할 만한 그런 예산안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결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만일 우리가 이 집에서 가정에서 가게를 운영할 때에 이런 식으로 적자 예산으로 집안의 그 예산을 운영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길거리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이 과하고 수입이 모자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혹은 뭐 비즈니스 시작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하겠죠. 그런 것 같이 책임 있는 재무 정책이 필요한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 정당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장로님, 시간이 저희가 너무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저희들 이 시간에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이슈는 이제 그 국경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이제 열어놓은 그 국경에 대해서 이 이슈는 정말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이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사실이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언론들은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도 귀 기울여서 미국을 읽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